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웹이라는 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항상 웹이라는 것은 두 개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를 클라이언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하나를 서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에 따라 다릅니다. 브라우저가 설치되어 있는 게 보통 클라이언트고요. 그 다음에 그 웹서버라는 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서버예요. 이 서버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이 웹서버가 설치가 돼야 되고요.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브라우저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웹서버를 설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스프링부트에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웹서버가 없으면 서버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핵심의 본질이에요. 웹이라는 게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통신 방법입니다. 통신 방법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장. 자,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냐면 약속을 해요. HTTP라는 방식으로 주고받자. 그래서 HTTP는 약속인데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지에 대한 약속을 클라이언트 쪽과 서버 쪽, 더 자세히는 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약속을 해야 서로 잘 통신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이 HTTP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건 기억 못 하셔도 무상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상태. 영어로는 스테이트리스라고 합니다. 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무상태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뭐가 무상태냐면은 서버가 무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상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좀 말을 얘네들이 어렵게 하는데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서버를 식당에 비유하거든요. 서버가 있으면은 서버는 식당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식당 사장이에요. 자, 근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손님이 이렇게 막 몰려와요. 자, 손님 몰려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손님의 인상착의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성별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장이라고 하면은 손님이 100명 오는데 100명 와서 그냥 물건 하나 사고 가는데 그 손님을 내가 기억해야 되나요? 기억하기도 힘들고 할 필요도 없죠. 자, 그래서 웹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하면은 불특정 다수가 막 왔다 갔다 여러분들 사이트를 뭐 방문했다가 나갔다가 하기 때문에 이 유명한 사이트 같은 경우는 막 동시 접속자가 10,000명도 넘잖아요. 그 10,000명 어떻게 기억할 거예요? 그죠? 자, 당연히 기억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근데 서버라는 게 결국 컴퓨터인데 그죠? 기억하려면 저장해야 되거든요. 그럼 10,000명의 그 정보를 저장하려고 하면 서버 터지겠죠? 그래서 효율적인 식당 운영, 그죠? 효율적인 서버 운영을 위해서는 그죠? 이 방문자들을 일일이 기억하기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 사람이 와서 물건 사가요. 그래서 딱 필요한 거 있죠. 돈. 물건 뭐 샀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핵심적인 정보만 딱 그 즉시 주고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볼일 다 보고 가면은 우리 기억에서 이 사람이 잊혀지죠. 그게 맞는 거죠. 이 사장님의 내 용량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기억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장한테도 편하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전략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웹은. 누군가가 자, 처음 왔을 때 그 순간에만 필요한 정보들을 교환을 하고 가면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식당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요 구조, HTTP 구조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뭔가를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걸 말 그대로 요청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리퀘스트. 이 리퀘스트라는 용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객이 뭔가를 주문을 했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제 사장이 거기에 대한 그죠?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스테이크를 시켰으면은 스테이크를 어쨌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주문에 대한 응답이 일어나요.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요 두 개, 요 두 개의 핵심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청과 응답을 하는데 이 보통 요청에는 그 요청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HTTP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뭐 메타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주소창에다가 물음표 해가지고 뭐 네임은 차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도 전달을 할 수가 있죠. 이런 파라미터들도 다 이 요청에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요청에 필요한 정보들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객체라는 형태로 요청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담아요. 담아서 서버한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응답은 어떻게 하죠? 응답도 응답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서버 측에서 이렇게 브라우저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요청에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응답에 관련된 정보들을 따로따로 모아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제가 빨간색으로 좀 보기 편하게 할게요. 이 객체, 요청 데이터가 들어있는 객체, 요 객체가 이렇게 서버에 전달이 돼서 서버에서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서버에 임시로 이렇게 저장을 해야겠죠. 근데 서버에서 이거를 계속 저장을 하고 있으려면은 사용자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명의 사용자가 똑같은 요청을 막 계속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요청 데이터가 계속 쌓일 텐데 이거를 치우지 않고 컴퓨터가 계속 저장을 하게 되면은 언젠간 그 자원의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컴퓨터 저장소에.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이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주문에 대한 그 사장님의 반응, 응답이라고 하죠. 스테이크를 주문을 했는데 스테이크 안 주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스테이크를 주문을 해서 사장이 스테이크를 줬어요. 그럼 사장이 할 일 다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서로 이제 할 일 다 볼 일 끝났으니까 있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사장이 거래 다 끝났으면 있는 게 좋다 그랬죠. 자, 그래서 사장이 응당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해주면 자기 할 일 다 한 거죠. 그래서 응답하고 나면 이 빨간색은 삭제가 됩니다. 웹서버 차원에서 그렇게 구현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구현하시는 게 아니라 웹서버 설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스펙이에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보다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에 대한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응답을 할 때 그 요청의 어떤 그 요청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달라고 했는데 미디움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웰던으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청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정보들을 응답을 할 때까지는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응답을 하기 위해 서버에서 처리할 때는 이 데이터가 필요는 합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크 줬어요. 그럼 끝이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정리할게요. 자, 웹은 HTTP 통신을 하는데 HTTP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무상태. 요거는 근데 제가 그 검색을 해보시면 좀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되게 가장 큰 특징이라서 무상태성이고요. 자, 그 무상태성은 어떻게 우리가 아니라 웹서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한 요청에 대한 정보는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어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로 적어 놓을게요. 리퀘스트 리스폰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HTTP는 나름 전략적으로 이 선택을 한 거죠. 무상태성을. 너무 많은 고객들을 다 외우기 힘드니까.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요청은 어떻게 온다? URL로 옵니다. 그러니까 URL이 바뀌면 새로운 요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은 브라우저 주소창에 쉽게 말해서 주소 치고 엔터 치면 요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해서 똑같은 URL이어도 이렇게 엔터 치면은 요청 들어간 겁니다. 엔터 치면은 요청하면 또 들어간 거예요. 요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응답을 보통은 이제 뭘로 받냐면은 HTML로 받는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서버, 어떤 서버에 요청을 하면은 주소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요. 이 주소에 따른 HTML을 전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HTML 문서를 여러분들의 브라우저가 이렇게 예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단한 개념이었고요. 자, 그러면 무상태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한번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을 좀 통해서 볼게요.